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보이 시안입니다. 자, 오늘은 7월 마지막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7월 30일 8시부터 오늘은 그리고 또 오랜만에 한국어 진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You Can Voice Channel 17 Live in Japan. You can check my old episode on my YouTube channel, Can Voice TV, and Spotify channel. You Can Voice. Spotify surprised the enhanced voice episode. Check all my episode, please. 자, 일본어로 하는 게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요즘 방송을 한국어로 하려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좀 업무를 이제 확장을 해서 한국어로 하는 업무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한국어로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지금 일본에 있는 원세븐 라이브, 세븐틴 라이브 뭐 부른 방식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하니까 일본어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팟캐스트로 지금 스포티파이에 올려서 이제 페트레온이라는 해외 유럽 쪽 사이트에서 지금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제 한국어로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어 방송으로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은 7월 마지막 2026년에 반이 좀 지났죠. 제가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최근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를 좀 생각해 보겠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리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지금 공연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일본어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기프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프트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방송을 더 오래 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슈퍼챗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 시간 부족으로 리베라페이 링크가 있는데 유튜브 각 홈페이지 등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송이 많아지고 뭔가 활동이 늘어나겠죠. 그 부분도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쿄는 38도, 39도, 그리고 이제 일본 각지가 40도 가까운 매우 더운 날씨가 일주일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본이 그렇게 덥지가 않았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엄청나게 더워져서 거의 그 집 밖을 나서면은 1분 만에 땀을 흘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럼에도 작년을 생각해보면 2025년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덥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밤 때 되면은 저녁 때 걸으면 습도가 일단 작년보다 확실히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뭐 시원하다까지는 아닌데 뭐 더워서 못 다니겠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진짜 심각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시원한 여름을 일본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뭐 무조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 전기세가 한국보다 한 배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략을 하면서 어떻게 그 전기세를 적게 물면서 시원하게 쓸 수 있는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쓰려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로 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악기도 그렇고 전자기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에어컨을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집에 설치된 일본은 이제 그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집에 이제 월세
이제 전세는 한국밖에 없는 개념이니까 해외는 다 월세죠 거의. 월세 집은 거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이 없으면 진짜 살 수가 없으니까 여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겠죠. 뭐 한국 같으면 삼성, LG, 뭐 위니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본도 이제 대체적으로 일본 국내 브랜드들이 많은데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 엘사라고 해야 되나요? 엘사 걸 썼는데 습도 조절이 되는 에어컨이었어요. 그래서 별 뭐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습기도 안 썼거든요 여름에. 근데 새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 에어컨을 쓰는데 습도가 7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5%면 거의 뭐 욕실 수준인데 매우 눅눅하고 바닥이 젖기 시작하는 정도죠. 그래서 에어컨이 미쳤구나 해서 그 에어컨 일단 관리 회사, 일본에 이제 집에 관리 회사가 있어서 그걸 전부 관리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라고 그러죠? 관리실 같은 개념이죠. 예. 그분도 모르겠다,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집을 설계한 사람과 설계를 참여를 한 사람과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M사 에어컨의 기술팀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3명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습도를 측정을 하고 문제를 이제 확정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에어컨은 그런 에어컨이다. 습도를 제한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제습기를 이제 샀다가 올해 또 구입했죠. 올해 지난해 샀던 제습기가 습도를 조용한데 습도를 별로 못 받아들여서 제거가 안 돼서 습도 제거 능력이 매우 우수한 일본 중소기업 제품으로 비쌌어요. 예. 교체를 한 뒤에 이제 습도는 제거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껐어요. 방송 중에는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에어컨을 무조건 여름에는 쓰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습도 조절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여름에는 습도지 않을까. 뭐 더운 거야 뭐 한국도 덥고 그런데 습도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한국은 습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하면 여름에는 쾌적하다고 느낄 때가 서울, 도쿄만 비교를 하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그 큐슈 쪽에 엄청난 지진이 와서요. 7월 말부터 지금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대지진이 왔죠. 진도 7이 와서 거리가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막 그 도로가 함몰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저도 14년 전이죠. 2011년, 15년 전이나 15년 전에 3.11을 제가 투어 중 겪었기 때문에 이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진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이번에는 이제 쇼핑몰이 일본에서 가스가 선이 잠기지 않고 폭발을 하게 되면서 그 쇼핑몰이 반쯤 내려앉게 됐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지금 확인된 것만 30명 정도고 그 이상이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만 세대가 전기와 수도, 가스가 끊긴 상태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큐슈 지역이 오늘부터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지금 일주일간 지속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전기, 수도, 가스가 복귀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여진이 계속 나고 있어요. 2026년 7월 28일 주간부터 지금 이번 주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주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큐슈면 이제 후쿠오카도 포함이 되죠. 한국인들의 인기 지역인, 한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그래서 그쪽은 좀 알아보시고 가야 되고, 그 관동 쪽, 도쿄 지역 쪽은 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지진이 언제 올지를 모르겠는데, 뭐 저도 항상 대비는 일단 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비상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백업을 해놓고 진짜 필수 데이터 음악 제작 이제 시퀀서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미리 백업을 해두고 항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하니까. 근데 물은 이제 그 생수를 이제 2상자 정도를 항상 집에 여유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상식량, 저 같은 경우는 칼로리 메이트라고 해서 그 하나 먹으면 하루 버틸 수 있는 뭐 에너지바 같은 거죠. 칼로리 메이트하고 물,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이 또 문제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임시 화장실 뭐 이런 것도 지금 8회분 정도 분량으로 12회 작년 조금 더 샀으니까 뭐 준비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태양열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와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도 한 뭐 합치면 한 3만 암페어 정도 되겠죠. 이제 준비를 하고 뭐 그다음에 랜턴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전지도 포함을 해서 이 정도를 해야 좀 사는데 불안감이 없고요. 이제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본에 산다는 건 항상 이 지진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뭐 일생에 한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대지진이, 그래서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2011년에 경험을 많이 했던 분들도 계시고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조심만 해서 될 건 또 아니니까 그냥 가능한 걸 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일본에서 사는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SNS를 하면서 아니면은 그 제가 이제 브런치 글을 이제 매주 1화씩 갱신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ILGB라고 해서 이제 그 국제연애 가이드북을 지금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제가 이제 연애 활동을 해외에서 한다고 이제 글을 갱신을 하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그 연애 활동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배우 지망인데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긴 좀 어렵고, 뭐 기부를 좀 해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는 선에서는 얘기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뭐 프로필을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제 알려드리는 걸로 항상 끝내고 있는데, 브런치를 통해서 그런 문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뭐 연애 활동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온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그 외국인, 뭐 저도 이제 외국인이니까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외국인 재류 자격, 비자라고 하죠. 재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폐쇄적인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으면은 연애 활동을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영주권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갱신료라고 하죠. 그 비자 갱신료가 보통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를 올리는 지금 그런 어이가 없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나쁘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니고, 이제 일본의 국가 정책이죠. 지금 외국인들을 10여 년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 문제가 지금 일본도 많기 때문에 이제 고도 인재와 그 고수익 인재를 빼면은 제외를 시키겠다, 뭐 이런 국가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다만 이제 긴 활동을 해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외국인들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니까, 뭐 저도 외국인에 해당이 되니까요. 근데 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지금 갱신을 신청을 했는데 뭐 아직도 갱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 비자를 받아가면서 또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냥 자국에서 자국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해외 저는 이제 도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그 뭐 물가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살인적이죠. 굉장히 비싼 물가와 집세와 그리고 이제 활동도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이제 비자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왜 굳이 일본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제일 기본적인 활동의 목표는 오리콘 차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음악 차트는 뭐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은 크게는 뭐 빌보드 차트, 그 다음에는 이제 오리콘 차트죠. 세계 2위. 근데 빌보드 차트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아티스트가 많이 모이는 거지만 오리콘 차트는 생각보다 세계 각국의 음악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본 내수가 모이는데 대신 그 내수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음악 뭐 포함해서 문화를 굉장히 즐기는 민족이고 또한 그 어떤 저작권 체계나 그런 예능에 대한 뭐라 그러죠? 유료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이거는 뭐 그 한국을 굳이 뭐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나라고요. 팬클럽도 그렇고요. 팬클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전부 다 일본이죠. 그리고 그 K-팝 아티스트들도 일본 팬클럽에서 만든 팬클럽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가수들 분들도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러 오시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규모의 공연장이 많죠. 각 지역에 뭐 몇만 명 규모의 뭐 페이페이 돔, 도쿄 돔에서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라이브가 활성화가 돼 있는 나라가 아시아 탑이라고 해도 뭐 그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공연에 대한 이제 활성화가 가장 잘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오리콘 차트 이게 두 개가 저한테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오리콘 차트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빌보드를 진출을 하자 뭐 이게 이제 초기 목표였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시상식 출품을 거부를 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이거 굉장히 솔직한 얘기로는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그 음악이 특히 뭐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즈가 원래 뭐 노예들이 만든 음악이다. 흑인들이 이제 만든 음악이다 해서 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흑인들이 만든 음악을 백인들이 배우기 원하고 백인들이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그 계급 차이, 신분 차이, 인종,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가장 큰 콘텐츠 어떤 문화가 바로 음악이지 않을까 싶어요. 클래식은 또 다르죠. 그래서 대중음악에서부터 계급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인종도 없어지고 음악이 굉장히 그래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 자유를 표방하는 빌보드에서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가 그래미 시상식 이제 미국에서 주는 그래미 시상식에 이제 잡음이 좀 일기 시작을 했죠. 결국은 그 수상 심사단에서부터 방탄소년단이 작년에도 수상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대체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시아 차트라는 걸 만들면서부터 또 말이 많아졌죠. 아시아 차트를 왜 굳이 만들어야 되냐? 저도 그 부분을 뭐야 이거 이렇게 바로 보게 됐는데 차별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빌보드와 그 미국을 백인을 중심으로 한 음악 체계에서 아시아의 유입을 막고 싶은 그런 의미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트렌드를 만들 정도로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은 차트에 드는 게 저도 목표였지만 근데 점점 차트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리콘 차트를 드는 게 어떻게 드는지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좀 점점 고개를 기웃기웃하게 됐는데 일단 그 과정은 조금 기니까 생략을 하고 오리콘 차트에 드는 게 결과적으로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오리콘 차트에 들면은 전국적으로 방송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일본이 이제 유센 차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2010년 정도까지는 유센 차트가 이제 뭐냐면 그 음악만 계속 나오는 채널이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음악만 계속 그 나오는 채널에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차트가 정해지는데 그 유선 차트가 거기서 나오는 차트가 높을수록 판매량이 느는 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고 뭐 결국은 그 차트 그 파워플레이 숫자를 늘리는 것도 뭐 이제 뭐 웃돈을 줘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오리콘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됐죠. 이제 가장 큰 일본에서 그 오리콘 차트의 신뢰도가 문제가 됐던 게 그 AKB 그룹 시리즈였어요. AKB 그룹이 이제 차트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CD 판매량을 굉장히 중요한데 오리콘 차트가 팬 한 명이 CD를 수천 장, 수백 장을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CD 판매량은 늘지만 이게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산 CD를 산에 묻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뉴스에 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차트에 대한 의미가 점점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요즘은 이제 그 정말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게 각사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뮤직, 한국 같으면은 벅스, 멜론 뮤직 차트, 한국도 멜론 뮤직 차트 있죠. 이 각 그 음악 플랫폼 차트에서 순위가 생기면서부터 솔직히 가온 차트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문광부 장관이었던 한 명이 그걸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그때부터 공신력을 가지는 그딴 거는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솔직히 뭐 음악을 하는 음악인의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냐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고요. 저도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광부 장관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각사 기획사들과 예술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명실공히 뭐 차트가 없는 상태고요. 일본은 이제 오리콘이라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서 여러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 또한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일본에 온 목적은 이제 라이브 환경과 오리콘 차트였는데 오리콘 차트를 굳이 꼭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최근에는 이제 하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체류를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2025년까지는 저도 라이브 활동을 끊이지 않고 항상 해왔었는데 2025년부터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됐죠. 날부터 대거 이탈을 하게 되고 2026년에는 거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라이브를 미리 개최를 합니다가 아니고 자본이 모이면 개최를 한다. 그게 이제 리버스 프로젝트라는 걸로 이제 자금을 모아서 라이브를 개최를 하겠다. 다만 이제 인원은 몇 명이 되더라도 라이브를 개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에 대한 이제 개념을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굳이 라이브 오프라인에서 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뭐 온라인에서 하는 건 한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해야 될 재료를 하면 일본에서 체류를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배경에는 뭐 팬분들의 대거 이탈도 있고 또한 또 저도 해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최근에는 체력도 그렇고요. 뭐 여러 면이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나이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일이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2024년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 막 끝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공연이 준 대신에 기업들과의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이제 개인이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뭐 자세한 건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 그래서 저랑 협력을 할 수 있는 이제 에이전시들을 많이 찾게 되었죠. 그래서 2026년에 굉장히 회사를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발품을 팔아서 많이 만나서 지금 3사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그 회사들이 따내는 일을 이제 제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제 재능을 그쪽에서는 활용하고 저는 이제 회사의 인맥과 신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팬 베이스의 팬분들 한 명 한 명의 응원의 힘으로 커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규모의 활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과 일을 해 나가면서 저의 이제 그 경력을 쌓아 올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2026년도에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베이스를 바꾸기까지 그리고 저도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같고 뭐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대한 이제 저도 인맥을 누리고 활동을 계속을 하면서 다만 이제 팬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크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경력이 붙어서 신인도 아닌데다가 뭐 이렇게 일본에서 그런 것 같아요. 활동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뭐 일본뿐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본은 특히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를 잘하는 걸 응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걸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또 이제 어불성설이니까. 근데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그게 최고죠. 근데 잘하지 못해도 응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음악 외적인 걸로 좋아해서 음악까지 응원하는 분들이 최근에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말로 그 소위 오시라고 그러죠. 오시가 이제 뭐냐면 오스라는 말이 이제 밀다 그런 말인데 오시면 이제 뭐 누르기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민다는 거죠. 등을 밀어서 이제 지탱을 한다 뭐 이런 거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최애 뭐 이런데 최애랑은 또 좀 다르죠. 최애는 가장 좋아하는 거고 오시는 그냥 오시는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예능 외적인 걸로 좋아하는 것으로 뭐 이를테면 유튜브를 보다가 공연을 하니까 저 공연 가야겠다. 유튜버가 앨범을 내면은 그 앨범 이거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음악 외적인 걸로 되는 게 지금 더 심각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음악을 듣고 좋아했던 거는 단지 국적 언어를 떠나서 일본 음악이 좋고 일본 연주자들, 일본 아티스트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저도 보면은 뭐 별로 참고로 할 만한 아티스트나 보고 좀 충격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활동 오래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물론 개인 차이일 수도 있음을 미리 밝히는데 근데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감동을 받는 거는 일본 활동을 현재 하면서 2026년에는 없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본 드라마도 그렇고 저도 연기도 하니까 드라마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드라마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는 배우들이 결코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할 예정인데 휴먼 베이퍼 가스인간이라는 드라마를 감독분이 한국에서 조감독으로 활동을 했었죠. 봉준호 감독님 밑에서 이제 수련을 하다가 배우고 일본에 돌아와서 한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본 드라마를 만든 작품이에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고 뭐 데일리 차트 1위까지도 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연기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뭐 옛날에 몇 작품이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신문 기자, 뭐 이런 작품들 넷플릭스 만들면서 보면서 감독이 바뀌니까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예. 일본 배우들이 결코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거 일본 지금 제작 시스템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드라마 정말 요즘에 일본 드라마 재미가 없어요. 원래 일본 드라마 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이를테면 옛날 드라마죠. 결혼 못하는 남자 뭐 이런 작품도 있고 약간 그 전문적인 내용을 지닌 것도 재밌었고 이를테면 한자와 나오키도 그 은행 간의 금융 전쟁이죠. 금융 전쟁을 다룬 내용인데 이걸 이 정도로 재밌게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도 한자와 나오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일본에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정체기를 맞이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계속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일본에서 아직 활동을 있으면서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만든 노하우가 있겠죠. 노하우도 그렇고 이제 저를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도와주는 분들은 뭐 일본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이 베이스를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없긴 한데 이제 반대로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국에서 하자 해서 활동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는 뭐 한국이 제일 지금 강한 게 영화 드라마니까 음악보다는 영화 드라마로 얼굴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국 드라마 영화에 저는 이제 악역을 선호하니까 악역으로 좀 출연해서 얼굴을 알리면 제 음악도 같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올해는 좀 특히 느끼는 게 많은 시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외국인을 좀 이제 쇄국 정책으로 지금 일본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에서 지금 매우 심각한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총리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반등해서 좀 좋은 정책으로 뭐 나아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는 그다지 달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그 국내 것 이유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일본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대신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긴 시간 했으니까 좀 뭔가 결과를 만들어서 그분들과도 같이 이제 좀 기쁨을 나누고 만약에 한국에서 돌아가더라도 좀 뭔가 확실한 결과를 만들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기업적인 부분으로 기업 상대로 하는 일을 지금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보다 제작이나 아니면은 공연하는 거죠. 제가 직접 공연하는 것보다 제작 쪽이나 아니면은 지금 힘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이고 있는 게 사회자죠. 이벤트 사회자로 지금 일본에서 완전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사회자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이 경력을 들여서 공중파 음악 방송 사회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도 제가 옛날에 봤던 게 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분이죠. 표절 문제로. 그 사람이 했던 음악 방송도 재밌었는데 일본은 또 음악 방송이 또 다르거든요. 일본은 좀 더 그 음악 방송은 전문적으로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음악을 분석하면서 이제 같이
잼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지 하는데 한국 음악 방송 그냥 음악 방송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음악 방송 일본 스타일과 한국 방송 중간쯤 되는 거를 하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자들과 좀 잡담을 하면서 의미 있는 잡담을 하면서 같이 좀 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일 양국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이제 한다든지 또 해외 아티스트 오면 더 재밌겠죠. 이런 게 옛날에 한국에 있었죠. 있었는데 요즘은 전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제가 그 MC로는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한류 관련이나 한국 관련 이벤트를 포함 주로 했었는데 최근 새로운 회사에서는 한류 이벤트보다는 그냥 기업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로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한국어, 일본어 섞어가면서 바이링걸이라고 그러죠. 바이링걸 이벤트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이제 뭐 저를 써주시는 분들은 뭐 기업 이미지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을 잘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활동이 제가 지금 2026년으로 15년 차가 되었는데 15년 차면은 결코 짧지가 않죠. 짧지가 않은데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연기도 확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MC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복합 제작을 하게 됐죠. 음악뿐만 아니고 최근 영상도 이제 AI를 쓰게 되고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창작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를 할 때는 뭐 크리에이터, 퍼포머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 부분에서는 이제 KJ-팝을 이제 제가 만든 장르이기 때문에 KJ-팝이 이 말이 나온 게 JK-팝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K-팝이 댄스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을 썼을 때 KJ-팝이라는 JK-팝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썼을 때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07년에 썼을 때 제가 썼던 목표는 록을 베이스로 한 이제 J-팝 요소를 적절히 잘 배합을 배워서 잘 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KJ-팝으로 되면서부터는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바꿔서 만든 장르가 KJ-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록이 항상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고요. 록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제 J-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K-팝보다 지금 얘기하는 K-팝은 또 다르지만 2010년대까지 K-팝보다 훨씬 많은 장르가 다양하게 존재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화성 리듬에서는 압도적으로 많고 뭐 대표적으로 뭐 도미넌트 모션, 뭐 5도로 끝난다든지 이런 게 가요에 거의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J-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음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있을 법하면서도 있지 않은 그런 음악을 적절히 잘 믹스를 해서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만드는 게 이제 KJ-팝이라는 장르에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뭐 10년 이상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이 만든 장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J-팝의 창시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 KJ-팝의 최초는 댄스 음악이 아니라 록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저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7월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컨텐츠가 있죠. 리얼 KJ Now. 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궁금한 사항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상당히 어렵네요. 제가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몇 년 안 됐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재밌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채널과 동물과 도전 채널 이걸 같이 두 개의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잘하는 분들도 저 정말 이건 재능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재밌게 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신 이제 해외에서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한 부분들이 전부 다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작년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내놓게 됐는데 최근에 릴 KJ 나우가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7월은 정치 특선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왜 정치 특선을 했냐면은 일본의 어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보다는 낮죠. 일본의 그 지상파 미디어에 대한 공정 신뢰도가 전혀 높지가 않아요. 그 공시 차트를 보면은 한국도 높은 건 아닌데 한국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일본이 제일 문제가 그 SNS로 그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한국 관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진짜 너무 안 좋은 식으로 인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작한 게 릴 KJ 나오거든요. 그 제일 앞장이 섰던 게 한국인인데 한국에 대한 나쁜 허위 정보를 막 퍼뜨리는 유튜버가 몇 명 있었어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왜 대체 이러는 건가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주제를 다룰 만큼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러려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 정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그 컨텐츠 릴 KJ 나오는 조회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일본의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회수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싫어할 때 싫어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싫어하고 이유를 알고 좋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아하는 데는 사실 이유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을 싫어하거나 국가를 싫어하거나 할 때는 이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를 알고도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일이자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도 요즘에 진짜 허위 사실 너무 심각하죠. 저도 보고 있으면 제가 쓰레기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욕이 대체 이 플랫폼 왜 이렇게 욕을 이렇게 막 쓰는 거야 하는 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자칭 좌파다 우파다 이 정말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현실에서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현실에서 보지를 못했는데 음모론이 다 좋은데 일단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음모론이고 간에 위법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저지르지 말고 본인들의 신념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SNS 보면서 하게 됐고 이제 SNS는 정말 허위 정보 많거나 해서 이제 저는 보면은 일단 검색을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파에 이 내용이 나온 적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공식적인 기사인지 아닌지에서부터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 같아요. 릴 KJ 나오고 콘텐츠 만들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콘텐츠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음악은 정말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만드는 게 음악이죠. 무형으로 전달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만드는 아티스트 자체가 생각이 썩으면 정말 썩은 음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가왕, 조용필 대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죠. 반대로 아예. 그리고 그 훌륭한 가창을 보이고 뭐 이은미 선배님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아티스트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인류애를 가진 분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자주 언급하는 사카모토 류이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죠. 인류의 교과서, 인류의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대거장이라고 불리거나 뭐 대단한 아티스트는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않는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미국 같은 경우 브링스 스프링스턴 님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마 제일 먼저 항의를 해서 피해를 받긴 했는데, 세무조사 많이 때려받고 뭐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아티스트는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같이 이제 힘이 없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뭐 솔직히 좀 애매한데, 영향력이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 님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이제 거장이나 뭐 큰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증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인류애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활동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고 곡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국, 일본 국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면 되고 나쁜 거는 배척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일본에서도 좋지 않은 문화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반대로 한국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걸 굳이 배울 필요는 없는 거고, 좋다고 생각되는 문화를 배워서 이제 자기화하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일본에서 15년간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한 2달 반 만이죠? 2달 반 만에 한국어 방송을 하고, 최근에 하고 있는 내용도 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왜 일본에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서 좀 원세븐 라이브는 제가 계속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유튜브 하나로 그냥 통일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안 보이스TV, 캔 보이스TV가 재생시간 부족으로 슈퍼챗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수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망설이는데, 원세븐 라이브는 이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저 입장으로 써보니까 일단 원세븐 어플을 받아서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프트를 쏘는데도 뭐 설정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오는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세계적인 플랫폼이긴데 제가 하면서 일본 이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플랫폼 노출도가 높아지려면 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저는 그럴 시간에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고, 아슬아슬하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유튜브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프트도 너무 줄어가지고 얼만큼 지속을 할 수 있을지가 원세븐 라이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가고 한국 컨텐츠를 한국 플랫폼에서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도 할 만한 좀 플랫폼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치지직이라는 게 요즘에 뜨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도 좀 제가 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이거 원래는 뭐 아프리카 TV 경우에는 좀 몇 번 봤는데 콘텐츠 방향이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 뭐라 그러죠?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그 라디오 생방을 온라인에서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뭐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경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이제 아카이브는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고음질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난스드 보이스를 해서 음압을 전부 높여서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라디오로 편하게 유튜브에서는 이제 영상 그대로 편집 없이 인트로만 잘라서 그대로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이 되면 조금 더 8월 중순이 지나면은 한국 기준으로 말복이라고 그러죠. 말복이 지나면 좀 더 시원한 날씨, 막 겨우 가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면서 살고는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뭐 자세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브런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런치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올리기 위해서 거의 지금 2년 넘게 브런치를 매주 연재를 하고 있는데 온갖 여러 가지 에피소드 생각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브런치 보시는 건 무료니까 꼭 그중 그 브런치와 유튜브는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씩 한국어로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한국어 가능하신 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버스 홍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스 프로젝트 2現在実行中です。7月15日からスタートしまして、この企画は皆さんの応援でライブが成り立つ、ライブが決まる、そういうコンセプトですね。なので、一定の金額が集まれば人数関係なくライブが先に確定ができる、そういう、今までなかった形のライブになっております。なので今回からは、シーズン2からは1000円から、支援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て、一定の金額が集まれば確定がなって、それで一般チケット販売が始まります。詳しいことは、ホームページもしくはプロフィールリンクから確認ください。 자, 오늘은 한국어로 방송을 했고요. 한국어로 들으시는 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전 세계에서 봐주시는 분들, 여름 조심하시고, 조심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 수박을 많이 먹고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 지진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빨리 지진 멈추고 더 이상 사망자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보내시고 시한 음악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기